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연필투브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의 정치 현안에 관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연필투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필투브입니다. 이제 김건희의 공천 개입 등 여러 가지 그런, 부패, 비리, 국정농단의 혐의들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정말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까지 엄청난 탄핵이나 퇴진의 요구가 국민적 요구가 아직 들끓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윤석열을 무너뜨려야겠다, 윤석열을 끊어내려야겠다 하는 야당이나 시민단체나 진영에서는 7일 기자회견, 윤석열의 7일 기자회견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 7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 정말 국민들에게 전혀 희망이라든지 어떤 이해를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해가지고, 뭐 사과는 뭐 당연히 하지 않고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해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탄핵이나 퇴진의 불길이 들끓으면 좋긴 하겠는데,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무조건 뭐 촛불을 들고 나서서 국정농단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박근혜 때처럼 이렇게 선동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무조건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 정의죠. 정의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그냥 단순히 정의만 세우고 진실만을 추구하고 정의만을 바로 세운다 하면 뭐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 이후에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나면 대안이 무엇이냐까지 국민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인기가 이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탄핵의 불길이 솟아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윤석열의 국정농단, 이것도 이제 큰 문제지만, 그 다음에 윤석열을 끌어내린 다음에 이게 대안으로서 뭐 결국은 이재명을 택할 수밖에 없느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재명이 뭐 개인적으로 아주 극악하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그냥 보통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밉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밉상으로 보겠지만, 검찰이 지금 올가미를 씌워놓는 것처럼 극악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야비한 정치인은 아니다. 송영길과 마찬가지로 이재명도 검찰이 씌워놓은 올가미에 누명을 뒤집어 쓴 측면이 상당히 있다, 이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과연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정말 우리나라를 제대로 잘 이끌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거든요. 결국 문재인 시즌2가 돼서 결국은 국민들을 똑같이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똑같이 전체로서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측근들이나 뭐 386 세력이나 소수 기득권자들만 끼고 돌면서 결국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결국은 문재인 시즌2로서 또 실패한 정권이 될 것이 뻔하다. 그리고 이제 또 기득권 386이 발효를 하고, 또 386의 대표주자들이 발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측근들이 또 발효를 해서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퍼져 있다면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아무리 떨어져도 거기에 상응하게 윤석열을 탄핵하거나 끌어내겠다는 불길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측에서도 뭔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보수층들을 어떻게 달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보수층에서도 유력한 대권 후보가 탄생을 해서 대권 후보를 내세워서 서로 이재명과 제대로 경쟁을 하고, 보수 측에서도 윤석열을 끌어내리면 우리 보수 측의 어떤 후보가 대권을 잡을 가능성도 아주 높다, 그렇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보수층이 하게 된다면 보수층도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아마 나서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오랜만에 이제 소나무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제 소나무당이 됐건 뭐 민주당이 되었건 국민의힘이 되었건 윤석열이 됐건 이재명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간에 이제 제가 느낀 대로 제 생각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뭐 아무 권한도 없이 소나무당에 뭐 이름을 써서 소나무 재택파티니 뭐 소나무 기자니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쓰지 않고, 그런 것을 제가 활용하지 않고 그냥 연필 튜브로서 개인 유튜브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다 소나무당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소나무당에도 누를 끼치지 않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보면 또 소동이 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소나무당 내부에서. 아무튼 그 내부에서는 갈등이 좀 있나 봐요. 그런데 소나무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좌우의 합작을 목표로 정말 우리나라에 없었던 새로운 정치적인 시도를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분란이라든지 내부적인 투쟁이라든지 내부적인 갈등은 일반 다른 정당보다도 아주 많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뭐 어떤 당면 뭐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런 정당을 보면 대표적인 얼굴 하나가 이론적인 체제, 일극 체제거든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결국 당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머리가 하나인 정당입니다. 그러나 이제 소나무당은 뭐 송영길 대표가 혼자 자기가 뭐 원래 자기 머리 하나로 송영길 대표 헤드 하나로 이루어진 정당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우가 합작을 하겠다는 원대한 이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만들어진 정당이고, 거기다가 뭐 송영길 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변희재 대표도 또 우측을 대변해서 아마 당당하게 거기에서 어떤 하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변희재 대표가 방송을 해서 했던 것처럼 지금 뭐 소나무당 자체의 뭐 내부적인 뭐 어떤 당 관료들 사이에 당 조직 내부에서의 무슨 권력 싸움이라든지 그 내부에서 뭐 친민주당파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민주당을 배격하는 세력 사람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뭐 어떻게 뭐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송영길 대표나 변희재 대표가 가서 가르마를 타주고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이거는 누가 옳다 이것은 누가 틀리다라고 이렇게 심판관처럼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서로 다른 점이 있으면 서로 치열하게 서로 논의를 하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합의점도 찾아질 수 있고, 또 서로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내가 포기하겠다 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상대 진영에서 온 사람들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다투는 것은 저는 아주 좋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더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변희재 대표와 송영길 대표 사이에 신뢰관계가 여전하다. 신뢰관계가 전혀 흔들림이 없다. 당 내부적으로 당 내부의 어떤 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다툼이 있고 서로 막 그 송영길 대표의 이름을 빌려서 어떤 자기 주장을 송영길 대표의 주장인 것처럼 막 올리고, 아니면 뭐 또 그게 맞았다 틀렸다 이런 걸 가지고 싸워온다 하더라도 송영길 대표와 변희재는 서로 신뢰관계와 서로 협력관계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싸움에 대해서 누가 옳네, 누가 그러네, 누구를 쫓아내야 되네,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개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을 정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갈등이지만 어떻게 보면 건전한 경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다만 좌와 우에서 깃발을 들고 나섰다고 볼 수 있는 송영길 대표와 변희재 대표 사이에서는 여전히 신뢰관계가 있고 여전히 협력관계가 있고 윤석열을 끌어내고 좌우 합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간다 라는 입장이 이제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변희재는 태블릿 PC를 가지고
저기를 쳐야 된다. 윤석열을 쳐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저도 이제 거기에는 지금 동의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이 상당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이번 기회에 윤석열의 이 지지도가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땅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대한 의혹이 이렇게 커지고 한 이런 상황, 지금 이런 올 연말의 상황이 정말 윤석열을 끌어내리기에는 아주 좋은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올해 연말까지 또 못하고 흐지부지 하다 보면은 또 내년 해서 임기 다 채우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물론 식물 정권으로서 연명을 하겠지만, 뭐 탄핵을 하거나 끌어내리거나 할 만한 이 동력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그냥 뭐 인공호흡기 달고 계속 사는 것처럼 그냥 임기 다 채우고 나가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 상황에서 윤석열이 정말 후한무치하고 정말 악랄하게 모든 자기 와이프에 대한 특검까지도 전부 다 거부해버리고 정말 대놓고 뻔뻔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 상황에서 변희재 대표는 이제 뭐 탄핵을 해야 되고, 개헌은 또 여전히 변희재 대표는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변희재 대표가 얘기하기를, 또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을 하면 또 그 윤석열이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뭐 시간을 끌고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는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 변희재 대표에 대해서. 물론 그 변희재 대표의 방향이라든지 좌우 협력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하는 거하고 별개로 법리적으로 이제 안 맞는 주장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죠.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처럼,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을 때, 그러니까 법률과 헌법은 다른 겁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을 때 그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헌법 소원인 것이지, 헌법이 무슨 헌법에 위반됐다거나,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헌법이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은 법률이고 심판의 기준이 헌법인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죽었다 깨어나고 별 난리가 나도 헌법 조문에 대해서 부칙이 됐든 본칙이 됐든 전문이 됐든 간에 헌법 조문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정해버리면 그것에 대해서는 무효를 선언할 국가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명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헌법 개헌을 해서, 그리고 이제 개헌을 함에 있어서 무슨 윤석열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동의 없이 국회에서 이렇게 3분의 1로 발의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면 개헌이 돼서 헌법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고, 대통령이 그 헌법을 공표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를 해서라도 다 이렇게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함에 있어서 윤석열의 뭐 협조를 얻기 위해서 윤석열의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자, 이런 딜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개헌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헌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헌법재판소에다가 뭐 헌법소원도 넣고 미친 척하고, 그 다음에 또 집행정지도 신청하고 그렇겠죠. 그러나 이거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조문에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왜냐하면 심판 대상이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하든 집행정지 신청을 하든 그 헌법이 일단 국민투표에 의해서 통과가 되고 공표가 된 이상 그 헌법을 무효로 할 그 방법도 없을 뿐더러, 윤석열이 그 헌법 조문을 일시 정지시킬 방법도 없습니다. 가처분이라든지 집행정지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깔끔합니다. 문제가 오히려 탄핵을 통해서 하는 방법인데, 지금 벌써 헌법재판소가 지금 탄핵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고 있죠. 그 무슨 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위원회에서 뭐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정족수 안 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듯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이 6명밖에 없어서 아마 지금 의결을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윤석열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한에는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가 없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판관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임기 채울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 자기 부인에 대한 특검법도 다 거부해버리고 전부 거부해버린 윤석열, 이 뻔뻔한 윤석열이 탄핵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된 헌법재판관들 다시 임명 안 해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6명 이상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탄핵안을 인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기 말까지 이제 위법한 상태에서 윤석열의 임기를 채우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고, 헌법재판소 자체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탄핵 소추를 의결을 했을 때 헌법재판관이 또 9명 중에서 6명이나 찬성을 해야 탄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무슨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결국은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권력인데, 그 사람들 자체도 과반수가 아니라 9명 중에서 5명이 아니라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지 결국 탄핵이 가결된다라는 이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핵으로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관들이 국가의 운명을,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3분의 2가 제기한 탄핵 소추를, 그것도 과반수도 아니고 9명 중 6명이나 찬성을 해서 의결을 해야 탄핵 소추가 인용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이 헌법재판관을 공석을 채우지 않고 임기 말까지 가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 소추도 해야 되지만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도 긍정적으로 고려해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말 사악하고 정말 악랄한 윤석열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 개헌을 통한 윤석열 정권의 퇴진 추진이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민주당 일각에서 그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처음에는 좋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윤석열을 끝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간단하고 한 방법이 개헌이기 때문에, 굳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은 배제를 하고 탄핵만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보다는 탄핵이든 개헌이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총력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은 그 윤석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좌우 합작의 그 깃발을 든 그 리더라면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과 변희재는 여전히 서로 신뢰가 있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앞으로도 좌우 합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 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긴 시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최근의 정치 현안에 관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